안녕하세요. 2015년 봄에 있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의 삼랑진이란 곳은 부산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삼랑진의 무실리라는 마을에는 저희 고모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그곳은 드라마 전원일기에 나올 법한 그런 시골 동네입니다. 동네의 가게라고는 공판장 하나뿐이었고 마을 회관 외에는 전부 논밭과 민가뿐이었죠. 칠순이 다 되신 고모는 연세가 있으셔서 밭일을 직접 하지 못했는데 그런 고모의 일을 도와주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한 분이 마침 삼랑진에 사셔서 어머니가 겸사겸사 고모 댁에 자주 가시곤 했는데 그러면서 고모님 일을 도와주시는 할머니와도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부산역 앞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그 할머니를 만나셨다고 합니다. 할매, 여기까지 어쩐 일이고? 내 볼 일이 있어가 잠깐 왔다가 이제 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 있어. 그렇게 어머니는 할머니와 짧은 인사를 나눈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무렵에 경찰서에서 고모에게 전화를 해서는 대뜸 그 할머니를 잘 아시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모가 그분은 우리 집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라 했더니 경찰이 그 할머니께서 뺑소니석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랍니다. 할머님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마지막 통화 기록이 고모의 번호라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날 낮에 부산에서 볼일을 보신 할머님이 부산역에서 우연히 우리 어머니를 마주치신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봉변을 당하셨던 것이죠. 고모는 그 즉시 할머니 자제분에게 연락을 했고 한동안 TV를 켜둔 채 멍하니 홀로 소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고모가 문을 열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늘 보던 익숙한 얼굴로 서 계셨다고 합니다. 네, 가방 가지러 왔다. 어디 있노? 갑작스러운 병고에 잠시 머리가 멍해졌던 고모는 금방 가져다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 할머니는 아까 죽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차 싶으셨던 거였죠. 급히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고 반쯤 열린 현관문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물건을 챙기러 오셨던 것일까요? 고모는 할머니의 가방을 아드님에게 돌려드렸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뺑소니범도 잡혀서 법의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 조리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때는 제가 고3이었던 2012년 9월 27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날, 전 평소대로 학교 실습과 강의를 마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시간을 보니 밤 9시 정도 되었더군요. 불교 신자이신 할머니의 영향으로 우리 집은 안방문 바로 정면에 쌀단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한지로 만든 모자와 긴 염주가 있고 빨갛게 빛이 나는 연꽃 등이 있습니다. 제 방문에 서서 보면 할머니가 모시는 그 쌀단지가 보이는데 가끔씩 이유 없이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씻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뭔가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얼마쯤 자다가 눈을 떠보니 자기 전에 닫아두었던 방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방문 밖을 둘러봤지만 집안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그날은 이상하게도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었죠. 전 평생 가위에 눌린다거나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일은 겪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방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나서자마자 할머니께서
어두컴컴한 안방에 있는 쌀단지 앞에서 절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딱 붙어버린 것처럼 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묵직하면서 묘하게 두렵고 무서운 기운이 저를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황해서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까맣고 커다란 형체가 할머니 옆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그대로 굳어버린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절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리더니 어느새 제 눈앞까지 다가와서 입꼬리를 씩 올리며 절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았구나. 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크게 외쳤습니다. 지금도 늦었어. 더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서! 그 외침을 듣는 순간 정신이 확 들면서 눈을 떠봤더니 제가 온몸이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도 생생하고 불길해서 곧장 안방으로 달려간 저는 그 즉시 119에 신고를 냈습니다. 할머니께서 심장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며 경련을 일으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금도 늦었다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구급대와 함께 응급실로 옮겨진 할머니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고 다행히도 생명에 큰 지장 없이 회복하시게 됩니다. 의사의 말로는 급성 심장 발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곤히 잠드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옆에 있던 그 검은 형체는 아마도 할머니를 해치려는 저승사자나 귀신 같았습니다. 그럼 절 깨우며 소리를 질렀던 그것은 대체 누구였으며 왜 저를 도와줬던 것일까요? 지금도 저는 잠에서 깨어나면 안방으로 가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안위를 살피곤 합니다. 누군진 모르지만 절 도와주셨던 그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보니 세상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의 친구가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동생의 친구 중에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캐나다에 사시는 이모님의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모의 집이 있는 동네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조금 외진 곳에 있는 동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오래된 집들이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모든 집들이 이런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집 구조가 조금 독특했다고 합니다. 그 집은 거실과 다용도실이 지하에 있고 각 방들은 1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에 얽힌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휴일날 집에 혼자 남은 A는 세탁물을 들고 지하의 다용도실에 갔다고 합니다. 지하는 유난히 어두웠고 평소에도 뭔가 축축하고 습한 느낌이 강했다고 합니다. 위치상 볕이 잘 들지가 않아서 낮에도 불을 켜야 할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조명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고 세탁물을 넣으려던 그때 위층에서 뚜벅뚜벅하는 발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집엔 분명히 아무도 없었고 초인종이 울렸다거나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끊이지 않고 점점 더 선명해졌고 A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외출한 가족들 중에 한 명이 들어온 거라 생각하며 소리에 집중하고 있던 그때 그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랍니다. A가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천장 쪽을 올려다보자 이번엔 발소리가 머리 바로 위쪽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발소리는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는 것처럼
한쪽을 빙빙 돌고 있었고 너무 무서웠던 A는 세탁물에 얼굴을 파묻고 바닥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길로 집 밖으로 뛰쳐나온 A는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 반팔 차림으로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혼자선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외출하셨던 이모부가 돌아오신 후에야 A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동네가 미국과 붙어있는 국경선 쪽에 가까운 곳이었다 합니다. 나중에 A의 이야기를 들은 이모가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동네 인근에서 전쟁이 많았던 탓에 그곳에서 죽은 군인이 많았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A가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뚜벅뚜벅하는 발소리가 흡사 군합 발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며 안타깝게 죽어간 군인들이 아직도 그곳을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오싹하면서도 참으로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제보해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당시 우리 가족은 옆집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옆집 가족들은 동네에서 작은 건어물 가게를 운영했는데 가족끼리 함께 저녁도 먹고 서로의 집 열쇠를 맡길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누나가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엄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싸운 날에는 말 그대로 속옷만 입혀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옆집 아저씨네 문을 두드리며 펑펑 울었고 인자하신 아저씨는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어머니를 설득해서 우리를 집에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허물없는 사이로 지내다 보니 전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목이 마르면 아저씨네 가게로 달려가서 제 집처럼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단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매일매일 병원에 가셨고 우리 부모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저씨를 보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누나가 오늘은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니 둘이서 자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 누나와 함께 책가방을 미리 챙겨두고 밤 10시쯤 되어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꿈을 하나 꿨는데 우리 집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문 밖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척이나 어두웠고 전 신발장 앞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아저씨께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아저씨 2명과 함께 문 밖에 서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절 바라보시던 아저씨는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한참 동안을 놀아줬습니다. 그리고 구가, 아저씨가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하다. 이제 아저씨는 가봐야겠다. 그 말을 끝으로 아저씨는 양복 차림의 2 남자들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어머니께 간밤에 꿨던 꿈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펑펑 우시는 겁니다. 아유, 어쩌노? 아저씨가 우리 구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가시기 전에 보고 가셨는갑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아저씨가 생각납니다. 옆집 조카가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니 아저씨가 더욱 그리워집니다. 아저씨, 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곳에선 부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